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이재신의 주식전략실입니다. 오늘 주식전략실에서 준비한 주제는 삼성전자 13년 만에 온 기회, 2026년도 이때까지 길게 보세요라는 내용으로 오늘의 영상을 준비했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2026년도 말까지 계속해서 삼성전자를 보유해 보셔도 될 거라는 생각이 계속 들게 되는데요. 어떤 이유에서 그런 생각을 하게 됐는지 상세하게 하나씩 설명드려 보도록 할 테니까 영상 잘 시청해 주시면서 왜 삼성전자가 13년 만에 기회가 왔는지, 왜 2026년도 말까지 보유해 보아도 된다라고 생각을 했는지 알아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는 기존에 삼성전자를 1분기 정도까지만, 내년 1분기면 내년 2월에서 3월이거든요. 그때 정도까지만 긍정적이라고 봤는데 연말까지로 긍정적인 생각이 조금 더 커졌습니다. 상세한 이야기 전달 잘해 드려 보도록 할게요. 그리고 항상 설명드리지만 저희는 항상 삼성전자의 주가는 예측할 수 없습니다. 100% 우리가 맞출 수 없다는 얘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런 영상을 찍고 혹은 보는 이유는 뭐냐라고 하면 최악의 선택을 막기 위해서입니다. 우리가 손가락만 빨면서 그저 올라가기만을 기다리는 이제 미련한 투자자는 되면 안 되잖아요. 그죠? 최근에 나온 뉴스들을 총 종합해서 여러분들께서 뭐 하나라도 얻어갈 수 있을 만한 내용을 담기 위해서 의견과 다를지라도 여러분들께서 뭐 하나라도 얻어갈 수 있는 내용 많이 담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으니까요.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시면서 여러분들의 투자에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도 제가 6만 원대부터 잘 가져가시라고 설명드려서 최근에 그래도 잘 올라갔죠. 저의 뷰가 완전 틀리진 않은 것 같아요. 다 맞진 않겠지만 참고해 볼 만한 내용이라고 생각이 되니까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시작해 보겠습니다. 자, 본격적인 영상 시작을 할 건데요. 영상 시작에 앞서서 요건 설명드려야죠. 항상 10만 명의 우리 구독자분들 감사합니다. 감사한 마음을 담아서 다양한 자료집들 그리고 지금 이제 매일매일 급등주를 골라서 여러분들께 매일매일 영상 마지막에 얻어갈 수 있는 방법을 설명드리고 있습니다. AI 반도체 유리기판 자료집부터 시작해서 매일매일 급등주들 어디서 얻어갈 수 있는지 마지막에 설명드릴 테니까 해당 내용도 확인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여기까지 짧게 설명드렸고 본격적인 삼성전자 이야기 시작해 보겠습니다. 자, 일단 가장 핵심적인 이슈죠. HBM4 반격이 시작됐습니다. 삼성전자가 이제 본격적으로 HBM이 나오기 시작하면서부터 신기술에 있어서는 SK하이닉스한테 조금씩 밀렸었습니다. 사실 HBM을 최초로 상용화시키고 만들고 이것도 지금 삼성전자가 아니라 SK하이닉스였거든요. 그래서 SK하이닉스하고 기술 격차가 벌어지기 시작했고 13년 동안 쌓이다 보니까 10년 넘게 쌓이다 보니까 최근 들어서 굉장히 힘든 상황을 겪고 있는 상황이죠. 자, 근데 그래도 삼성은 삼성이었습니다. 드디어 HBM2, HBM3, HBM4까지 왔는데 3까지는 거의 맥도 못 추고 SK하이닉스한테 졌었는데 4부터는 어느 정도 반격의 시작을 좀 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객관적으로 최근 나왔던 뉴스들을 보면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그 이유를 상세하게 설명드려 보겠습니다. 자, 우선 삼성전자에게 너무나도 기회가 왔다라고 봅니다. 최근 뉴스만 봐도 알 수 있는데요. 간단히 먼저 보겠습니다. 일단 최근 들어서 이 경쟁자 하나가 제거되었습니다. 바로 마이크론인데요. HBM4 경쟁에서 탈락할 가능성이 높다는 외신 기사가 쏟아지고 있습니다. 미국의 마이크론이 6세대 고대형 메모리 HBM4죠. 엔비디아 공급 경쟁에서 뒤처질 것이라는 월가의 전망이 나왔습니다. 전체 프로세서를 변경하는데 6개월에서 9개월이 필요할 것으로 예상이 들어서 6개월에서 9개월이면 지금부터면 이거 이제 엔비디아의 HBM4를 탑재한 루빈이라는 반도체가 이제 곧 이 내년도 빠르면 상반기, 늦어도 하반기쯤에 나오거든요. 그래서 이 설계를 다시 하게 되면 설계하고 나서 또 생산 테스트를 좀 해봐야 되기 때문에 굉장히 오래 걸리는 겁니다. 이러면 이제 본격적인 루빈 탑재에 이제 실패할 가능성이 높죠. 이제 처음에 선택받지 못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마이크론은 HBM4를 나중에는 엔비디아에게 납품할 수 있겠지만 일단 첫 스타트 자체는 불가능하게 됐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HBM4를 만드는 데는 성공했습니다. 성능은 굉장히 나쁘지 않다고 해요. 하지만
수율을 잡아내지 못했다. 수율을 잡아내기에는 문제가 있었다라는 내용이 나오고 있고요. 추가적으로 근데 엔비디아가 항상 설계를 좀 다시 했으면 좋겠다. 혹은 이 문제가 있다라고 표현했을 때는 이 발열을 잡지 못했을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반도체를 사용하다 보면 열이 나잖아요. 그것 때문에 지금 전 세계에 있는 AI 데이터 센터가 논란 아닙니까? 어떻게 이걸 효율적으로 냉각을 할까? 데이터 센터의 70%의 비용이 다 전기세에서 나가잖아요. 그 냉각하는 비용. 그죠? 그런 이제 문제가 굉장히 크기 때문에 이런 냉각에 대한 문제도 일부 있지 않았을까, 발열에 대한 문제도 일부 있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좀 합니다. 실제 마이크론이요, 금속층과 배선 재설계에 초점을 맞췄다라고 이야기했는데요. 보통 금속층이 잘 효율적으로 배치되지 않으면 뭐 양산도 문제가 될 수 있겠지만 특히나 발열에 대한 문제가 발생할 수 있어서 아마 발열에 대한 문제도 같이 동반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그래서 반도체를 재설계하는 선택까지 하게 되었습니다. 자, 그러면 현재 본격적으로 삼성전자하고 SK하이닉스하고 경쟁할 수 있을 만한 상황이 만들어졌죠. 지금 이제 곧 엔비디아가 만드는 루빈이라는 GPU 반도체죠. GPU 반도체가 2026년도 하반기에 출시될 예정인 가운데, 하반기라고 했지만 거의 7월에서 뭐 6월, 7월, 8월 정도가 예상이 됩니다. 6월, 7월, 8월 정도 사이에 이루어질 가능성이 높아 보이는데요. 출시된 예정인 가운데 HM4, 이 HM4가 바로 여기 루빈에 탑재가 되게 됩니다. 이제 HM4는 2026년도 상반기에는 결론이 나야 되는 상황입니다. 어떻게든 결론이 나야 돼요. 2026년도 상반기라고 했지만 적어도 내년 1분기에는 마무리돼야 되거든요. 1월, 2월, 3월 정도 3월 정도에는 결론이 나야 기업들이 양산, 엔비디아한테 얼마나 납품할지 결정을 하고 장비들 도입하고 대량 양산까지 가기 위해서는 진짜 늦어도 내년 상반기가 돼야 된다. 보통 한 이번 연도 말에 결론이 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하고 있긴 합니다. 중요한 건 적어도 이제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라는 건데요. 지금 현 시점은 이렇게 이제 생산을 앞두고 있다 보니까 현 시점은 기업들이 엔비디아에게 샘플을 제공한 뒤에 통과하면 양산을 위한 장비를 도입하는 시기입니다. 그래서 최근에 SK하이닉스가 장비 도입을 위해서 준비 중이다라는 이야기를 좀 했거든요. 우리 엔비디아가 딱 통과만 되고 뭐 지금 삼성전자라든가 마이크론 같이 경쟁사들의 상황이 결정이 되면, 지금 마이크론은 거의 탈락 분위기니까 삼성전자에 대한 삼성전자한테 엔비디아가 HM4를 공급을 받을지 말지만 어느 정도 결정이 되면, 받는다라고 하면 얼마나 받을지 이런 것들이 결정이 되면 SK하이닉스가 얼마나 생산할지가 결론이 나겠죠. 그래서 장비 도입을 위해서 준비 중인 단계입니다. 마이크론의 문제로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본격적인 경쟁이 예고가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그러면 삼성전자의 HM4 그리고 SK하이닉스의 HM4를 정확하게 비교해 봐야겠죠. 현재 상황을 객관적으로 기사에 나오는 내용들 중에서 그냥 하나의 기사 말고요, 중복되는 기사 최소 3개의 기사에서 공통적으로 이야기하고 있는 내용들만 정리해서 담아봤습니다. 일단 SK하이닉스의 HM4 상황입니다. SK하이닉스는 HM4의 수율이 90%대까지 올라왔다는 이슈가 많습니다. 이미 이제 거의 이제 양산만 하면 되는 뭐 이런 단계라고 보통 표현하죠. 물론 뭐 수율이라는 건 새롭게 공장 들여놓고 장비 들여놓고 나서 뭐 처음부터 90%에서 딱 시작하는 건 아니고 뭐 60%, 70%, 80% 서서히 가동을 하면 할수록 올리는 거기 때문에 처음부터는 이런 수율은 안 나오겠지만 이 테스트를 한번 돌려봤을 때 수율이 최종적으로 90%가 나온다라는 계산이 쓴 것 같아요. 이 수율이라는 건 여러분들께서 100% 신뢰할 만한 숫자는 아니고요. 보통 이제 기사들에서 나오는 내용이니까 여러분들께서 양산의 문제는 없구나. 그리고 꽤나 양산의 수율 자체가 꽤나 높구나 정도로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TC 본딩으로 HBM4 16단까지 성공했습니다. 이게 정말 대단한 건데요. 그죠? 기존에는 HBM4 이 4로 갔을 때 12단까지가 만들 수 있고 그 이상부터는 하이브리드 본딩을 사용해야 된다라는 이야기가 굉장히 많았었습니다. 그죠? 그래서 보통 이제 HBM4 뭐 8단, 12단, 뭐 16단 이건 뭐냐면 HBM을 D램을 몇 개 쌓았냐는 거죠. 원래는 12개까지만 쌓을 수 있었는데 이거 16단으로 쌓을 수 있게 만들었다는 거죠.
근데 그 과정에서 장비를 TC 본딩, 열과 압력을 통해서 쌓는 방법만으로도 16단까지 성공했습니다. 이거 정말 대단한 거예요. 마이크론이든 삼성전자든 따라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닙니다. 그래서 하이브리드 본딩 없이도 기존의 TC 본딩에 대한 기술력이라든가 경험이 얼마나 많이 쌓여 있는지 확인을 할 수 있을 만한 케이스였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항상 엔비디아 같은 경우에는 최고 성능, 최고 효율을 현재 항상 바라고 있고요. 항상 최근에 메모리 반도체가 AI의 이제 로직 자체가 메모리 반도체가 너무 중요해진 시점이거든요. 그래서 미국 증시에서도 엔비디아가 주가가 많이 올라가지 않고 오히려 메모리 반도체 기업들이 잘 올라가는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어요. AI 반도체 기업들의 수급이 다 메모리 쪽으로 많이 쏠리고 있거든요. 그만큼 메모리가 중요해지고 있기 때문에 16단까지 쌓아 올릴 수 있다는 것은 굉장히 매력적인 기술력 중에 하나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세 번째, SK하이닉스는 양산을 위한 장비를 연내 발주 예정이다라는 거 보이시죠? 이미 앞서 설명이 드렸으니까 간단히 넘어갈게요. 그리고 SK하이닉스는 2025년도 3월에 이번 연도 초에 이미 HBM4 12단 샘플을 엔비디아한테 제출한 바가 있습니다. 제출해가지고 테스트를 좀 본 거죠. 근데 테스트 본 결과 설계를 다시 해야 되고 뭘 조심해야 되고 이런 뉴스 기사가 따로 나오진 않았거든요. 물론 자기네들끼리야 있을 수 있겠지만 특별하게 가시적으로 마이크론도 문제 있으면 바로 문제가 뉴스로 꽤나 많이 나오고 삼성전자가 문제 있을 때 삼성전자 다시 재설계해야 된다 이런 얘기 많이 나오잖아요. 그죠? 근데 SK하이닉스는 따로 그런 얘기 없었던 걸 보면 이 테스트도 통과했을 가능성이 매우 높죠. 그죠? 근데 이게 정말 옛날 옛적에 통과했단 말이에요. 그만큼 이미 급하게 엔비디아의 입맛을 맞추는 기업이라기보다는 이미 앞서 나가서 이미 기술력이 어느 정도 공고해진 상태다라고 좀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여유 있게 엔비디아의 입맛을 맞출 수 있는 기업의 상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기술력의 상태죠. 그리고 최근 HBM4 16단 또한 엔비디아를 포함한 고객사들에게 제출했습니다. 이걸 엔비디아의 반응이 어떨지에 대해서는 의문이긴 하지만 그만큼 이미 충분한 시간이 좀 존재했기 때문에 더 다음으로 나아갈 수 있었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급하게 내놓은 것이 아니기 때문에 보여주기식으로 내놓은 게 아니라 충분히 기술 공정을 거쳐가지고 내놨을 가능성이 매우 높아서 신뢰도가 높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해되셨죠? 그래서 엔비디아가 HBM 16단을 애초에 선택할 가능성도 꽤나 있는 상태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거 듣다 보니까 SK하이닉스가 너무 독보적인 것 같죠? 그죠? 자, 근데 또 그렇지만 않습니다. 삼성전자가 옛날엔 싸워보지도 못했거든요. HBM3 기억해 보세요, 여러분들. 엔비디아한테 SK하이닉스가 독점 공급하고 뒤에 후속 마이크론이 공급하기 시작했을 때 삼성전자 그냥 손가락만 빨고 있었거든요. 열심히 재설계해서 근본을 바꾸는 데 집중하느냐고 뭘 성과를 나타내는 게 하나도 없었어요. 근데 이번엔 좀 다르죠. 오히려 일부 부분에서는 SK하이닉스보다 더 뛰어난 제품들과 지금의 상황을 만드는 것들이 좀 있습니다. 물론 그래도 SK하이닉스가 뛰어나지만 지금은 과거와는 좀 달라졌다는 거죠. 최근 삼성전자가 HBM4 12단을 공개했는데요. 지금 현재 앞서 보셨던 바와 같이 16단에 비해서 한 단계 좀 낮은 정도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도 나쁘지 않습니다. 그리고 로직 다이라고 해서 우리가 HBM이 있으면 반도체를 여러 개 쌓아 올리는 HBM이 있으면 맨 아래에서 데이터들을 똑똑하게 분배를 해주는 로직 다이라는 게 있거든요. 이 로직 다이가 이 SK하이닉스에 비해서 1나노 정도 더 낮은 수치, 더 진보된 기술을 사용하거든요. SK하이닉스는 5나노를 사용합니다. 5나노면 숫자가 더 크지만 이게 사실 더 안 좋은 겁니다. 작아지면 작아질수록 더 좋은 거거든요. 그럼 자연스럽게 반도체 공정의 반도체 미세 회로가 더 작아지면 전력 효율도 좋아지고 지금 이제 능력도 좋아지기 때문에 이 공정 자체가 낮아진 게 좋습니다. SK하이닉스는 TSMC하고 함께 5나노를 기반으로 해서 로직 다이를 만들고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는 4나노를 통해서 현재 로직 다이를 만든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수율을 심지어 90%까지 끌어올리는데 성공했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해되셨죠? 굉장히 긍정적인 상황이죠. 그래서 SK하이닉스 로직 다이만큼 로직 다이로 인해서 HBM이 독보적인 기술력이다 그렇게 보진 않아요. 하지만 SK하이닉스보다 더 좋은 걸 넣기 시작했다는 거죠. 삼성이 할 수 있는 건 다 한다는 게 좀 느껴집니다.
그래서 한 단계 앞선 기술로 적용을 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HBM에 들어가는 일시 D램이 수율이 70에서 80% 정도까지 올라왔다고 합니다. 이것도 또한 굉장히 매력적인 건데요. 잠시만요. 너무 가려워서 죄송합니다. 마저 말씀드리면 일시 D램, 이게 지금은 일시 D램 또한 이게 뭐냐면 HBM 하나하나의 반도체를 쌓아 올리잖아요. 이 하나하나의 반도체, 이 반도체들에도 버전이 있습니다. 버전 중에서 가장 앞선 버전입니다. 가장 앞선 버전. SK하이닉스 같은 경우는 이것보다 한 단계 전 버전을 사용해요. 기존에 잘 사용하던 걸 지금 이제 변수 없이 쓰기 위해서 SK하이닉스는 기존 버전을 사용하고 삼성전자는 더 앞선 버전을 사용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당연히 버전이 높기 때문에 전력 효율이라든가 아니면은 능력이 좀 더 좋을 수 있겠죠. 그래서 우리 투자자 여러분들께서는 핵심 몇 가지 부품들이 SK하이닉스를 앞서 나갈 수 있을 만한 기술들이 일부 적용됐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현재 샘플 단계에서 HBM 수율이 50% 정도로 예상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건 뭐 SK하이닉스하고 좀 비교되죠. SK하이닉스는 총 다 해서 한 90% 정도 수율이라고 하는데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는 애초에 일시 D램 자체도 90%에 육박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70에서 80% 정도고 뭐 로직 따위는 큰 문제 없이 잘 수율을 올려낸 것 같고 지금 전체적으로 다 쌓아 올리면서 이제 올라가면서 이제 로스로 잃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최종 수율이 한 50% 정도가 될 거라고 많은 언론사들에서는 추측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근데 보통 양산 같은 경우가 양산이라고 하면 대량 생산이죠. 대량 생산이 60% 정도 이상이 되어야 가능하다라고 전문가들은 보통 기준을 잡고 판단합니다. 뭐 60% 정도가 이제 뭐 그 절대적인 건 아니고요. 보통 평균적으로 그렇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수치다 보니까 이 이상부터 양산이 가능해서 이제 슬슬 거의 다 다가왔잖아요, 그죠? 어느 정도 양산에 좀 다가설 수 있을 만한 상황까지는 만들어줬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이제 이 내용을 보다 보면 계속 그래요, 뭐 신규 기술을 적용하긴 했는데 SK하이닉스에 비해서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밀리는 거 아니냐라는 이야기를 하시는 분도 있어요. 뭐 이런 상황에서 삼성전자의 주가가 올라가겠냐? 저는 올라갈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고 보고 있어요. 지금부터 내용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팩트 체크를 다 해본 거고요. 그래서 우리가 현재 상황을 좀 딱 몇 줄로 정리해 보면 이러합니다. 세부 부품 중에는 삼성전자가 SK하이닉스보다 앞선 기술을 적용을 한 게 있으나 수율과 양산에 있어서는 2025년도 초반부터 이미 기술이 완성된 SK하이닉스를 따라가지 못하는 모습입니다. 이게 팩트입니다. 그래서 결국 SK하이닉스가 주요 납품 기업, 뭐 가장 많은 물량을 납품하는 지금 현재 기업이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건 경쟁을 어쩔 수 없죠, 그죠? 근데 마이크론이라는 경쟁자가 줄어든 상황에서 삼성전자의 HBM4 설계에 근본적으로 문제가 없다면 저는 소량 납품부터도 시작할 수 있을 만한 단계 정도는 왔다고 봅니다. 최근 들어서 HBM3도 소량 납품이 좀 진행되고 있는 거죠. 그죠? 그래서 뭐 요런 HBM3 같이 소량 납품이 좀 진행될 수 있다. 그리고 수율이 올라오면 올라갈수록 이익은 많이 개선될 수 있다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이해되셨죠? 근데 요걸 여러분들이 생각해 보면 요 정도만 되면 항상 제가 전에도 설명드렸죠. 요 정도만 돼도 엔비디아의 그렇게 깐깐한 이 상황을 그래도 입맛을 어느 정도 맞춰서 소량 납품할 수 있을 만한 정도의 능력 정도만 되면 어디에 납품하는 건 문제가 없냐면 나머지 자체 AI 반도체를 생산하는 기업 구글이라든가 오픈 AI라든가 아니면은 그 이외에 메타라든가 자체 AI 반도체를 설계를 해서 생산하는 기업들도 결국 HBM 메모리 반도체는 무조건 필요하거든요. 그런 기업들에게 납품한 데는 전혀가 문제가 없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충분히 기대해 볼 수 있을 만한 상황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아시겠죠? 예. 그러면 이제 총정리 삼성전자의 주가 상승이 더 기대되는 이유를 딱 정리해보면 여러분들께서 다들 이해하실 겁니다. 첫 번째, 앞서 말씀드렸던 바와 같이 엔비디아의 루빈 생산까지 7개월 정도가 남은 상황에서 수요를 끌어올릴 기회가 아직 남아 있습니다. 아직 시간이 있다는 거죠. 어차피 주력 HBM4 반도체 공급은 어차피 SK하이닉스가 할 것 같아요. 근데 어느 정도 시장만 잘 끊어 놓으면
이 수요를 끌어올릴 만한 시간이 아직 남아 있어서 충분히 양산까지 삼성전자가 도달할 수 있다라는 기대감이 만들어질 수 있습니다. 생각보다 긍정적인 상황이라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과거에 시작도 못 해보고 SK하이닉스의 독주를 지켜봐야 됐던 상황에서 함께 테스트를 보고 있고 미래 정말 루빈의 양산 직전에는 심지어 수요를 끌어올려서 꽤나 공급할 수 있을 만한 가능성도 존재하기 때문에 너무나도 개선된 상황이다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해되셨죠? 그리고 이번 프로젝트가 성공하면요 더욱더 기대되는 게 몇 가지 있는데요. 바로 메모리 반도체 기술뿐만 아니라 부족했던 나노 기술까지 해결하면서 예를 들어서 로직 다이 아까 전에 4나노로 생산했다고 했죠. 그리고 엑시노스 최근에 스마트폰에 들어가는 엑시노스 AP 반도체 AP 반도체가 이제 곧 내년 1월에 지금 이제 본격적으로 생산돼서 납품될 예정이거든요. 이게 양산을 하면서 성공하면 본격적인 파운드리 수주까지도 지금 이제 받을 수 있을 만한 상황이 만들어질 수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아시겠죠? 결론 다시 한번 쉽게 설명드리면 HBM 옛날에는 그냥 정말 잘 되는 SK 하이닉스가 잘 되는 거 손가락만 빨면서 지켜보고 있었는데 지금은 함께 조금이라도 경쟁할 수 있을 만한 상황이고 시간도 꽤나 남았기 때문에 소량이지만 납품할 수 있을 만한 수율을 끌어올릴 시간이 분명히 남아있다라는 거. 그리고 지금 이 과정 속에서 최근 들어서 이 메모리 반도체 기술만 올라온 게 아니라 이 생산 과정 속에서 이 파운드리 기술 위탁 생산할 수 있는 나노 반도체 기술까지 함께 성장했습니다. 이 로직 다이 수율이 90%라니까요. 4나노는 웬만하면 다 생산할 수 있다 보시면 돼요. 옛날에 이거 4나노 안 돼가지고 TSMC한테 모든 수주를 다 뺏겼었거든요. 근데 이번에 4나노를 성공을 하게 되면서 기업들이 하나씩 관심을 갖기 시작합니다. 삼성전자 생각보다 괜찮은데? 삼성전자 그래도 할만한데? TSMC보다 저렴하다면 심지어 미국 본토 안에 공장 지어놓고 공장에 가동할 수 있는 준비도 되어 있다면 안 쓸 이유가 없지 않습니까? 그죠? 그리고 엑시노스 2나노까지 성공하면 AI 반도체를 굳이 TSMC한테 몰빵을 할 이유가 없어요. 특히나 자체 AI 반도체를 만드는 기업들은 더 저렴하고 더 효율적으로 제품을 찍어낼 수 있는 삼성전자를 선택할 가능성이 더욱더 매우 높아지고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전 여기서 영업이익이 극적으로 개선될 수 있다고 봐요. 지금 삼성전자 공장 지어놓고 공장 놀아가지고 감가상각 때문에 이 계속해서 비용 지출이 커져서 영업이익의 손실이 굉장히 큽니다. 이런 부분이 많이 개선될 수 있다고 보죠. 실제 그리고 이런 부분이 제가 그냥 뇌피셜로 그냥 말하는 게 아니라 이미 반응이 오기 시작했습니다. 최근에 테슬라라는 기업이 AI 6, 6에 이어서 AI5도 삼성전자와 계약했습니다. 그리고 삼성전자한테 생산을 맡겼어요. 얘네 잘 만들 수 있겠네? 맡기는 모습이었고요. 이외에도 애플의 아이폰용 이미지 센서, 이건 다 아시죠? 근데 밑에 보세요. 최근에 IBM의 차세대 데이터 센터용 칩 파워 11, 닌텐도의 차세대 콘솔 스위치 2에 들어가는 메인 시스템 온 칩, 그리고 퀄컴과도 2나노 AI 칩 개발에 대해서 논의하고 있고요. 현대자동차의 자율주행용 칩도 논의하고 있습니다. 다양한 반도체 개발부터 위탁 생산까지 본격적으로 논의를 시작한 모습을 확인하실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삼성전자가 단순하게 메모리 반도체만 지금 개선시킨 게 아니라 근본 기술을 많이 개선시키면서 이 파운드리까지도 슬슬 인정받을 수 있을 만한 상황이 만들어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되면 과거 파운드리를 뺏기기 이전 슈퍼사이클과 함께 찍었던 가장 좋았을 때죠. 파운드리도 어느 정도 잘 되고 그리고 지금 이제 반도체 슈퍼사이클이 오면서 굉장히 긍정적으로 잘 올라갔을 때 그때 영업이익이 26%를 한번 찍은 적이 있거든요. 과거에. 이때로 다시 회귀를 시작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보이시죠? 이 전까지 여기 보이시죠? 이게 보시면 영업이익률을 보면 이게 하늘색 선입니다. 하늘색 선, 이 선이 이제 26%까지 찍었거든요. 26%. 그죠? 지금은 몇 퍼센트 정도냐? 10%도 안 됩니다. 한 6점 몇 퍼센트입니다. 6.x%. 굉장히 좀 낮은 상태죠. 굉장히 낮아 있는 영업이익을 끌어올릴 수 있을 만한 상황이 하나씩 완성되고 있더라. 그래서 삼성전자의 성과가 이게 나오기 시작한 시기가 내년부터일 거라고 예상이 되거든요.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개선이 시작이 되면 저는 삼성전자가 더
올라갈 만한 상황이 만들어질 수 있다라고 봅니다. 여태까지는 그냥 메모리 반도체 잘 팔리고 AI 반도체 뭐 그래도 최악은 면했고 메모리 반도체 뭐 HBM 최악은 면했고 요 정도까지 좀 생각했는데 아닙니다. 여기서 끝나지 않을 겁니다. 새로운 수주까지 또 파운드리 수주까지 만들어내기 시작하면 본격적인 성장에 대한 기대감이 더 많이 나올 수 있으니까요. 우리 투자자 여러분들께서는 이 개선이 이루어진 시기가 전 내년일 거라고 봅니다. 내년이 굉장히 중요한 시기예요. 내년도까지 그래서 기대감이 계속해서 들어오면서 주가가 더 올라갈 수 있을 거라고 현재 보고 있으니까 우리 투자자 여러분들께서는 내년 초로 끝내지 마시고 내년 연말까지 2026년도 말까지 긍정적으로 지켜보셔도 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해되셨죠? 해당 부분 체크하셔서 가져가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럼 총 내용 정리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기존에 계속 설명드렸죠? 11월 회계기준원의 삼성전자 지배구조 압박. 그러니까 뭐 사실 뭐 회계기준원이라고 써놨지만 이거 정부가 괴롭히는 겁니다. 정부가 바뀌고 나서 핵심 인사가 교체되고 나서 회계기준원의 수장이 바뀌고 나서 삼성전자를 괴롭히는 거라서 그냥 그만 좀 괴롭혔으면 좋겠어요. 솔직히 말해서 이제 뭐 정치 이런 거 좀 전 관심 없습니다. 관심 없는데 그냥 삼성전자 괴롭히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근데 계속 괴롭히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가 존재해서 일부 비중을 좀 축소하면서 한 50% 정도까지 우리가 비중을 줄여놓는 게 괜찮겠다라고 좀 설명을 해드렸었는데요. 이 상태에서 우리는 이 남은 비중을 천천히 분할 매도하셔서 50%까지 낮춰놓은 다음 저는 이 나머지 물량은 내년 초까지 바라보셔도 된다라는 설명을 좀 드렸거든요. 내년 초, 뭐 내년 1분기, 내년 1월에서 2월 정도까지 괜찮아 보인다라고 설명을 드렸는데 여기서 그치지 않고 이 계획을 수정합니다. 저는 내년 말까지도 괜찮을 거라고 봐요. 1분기에 전부 다 이제 팔지 마시고 일부만 축소하세요. 여기서 한 10% 정도만 더 파신다 생각하시면 되고 나머지는 저는 연말까지도 괜찮을 수 있다라고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해되셨죠? 2026년도 말까지 기대해봐도 되는 시점이 다가오고 있다. 물론 뭐 증명돼야 될 게 몇 가지 있습니다. 어차피 이건 제가 다음 유튜브를 통해서 계속 업데이트 될 때마다 짚어드릴 거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하나씩 찾아볼 필요 없습니다. 제가 유튜브에서 다 올려드릴 거예요. 가장 중요한 관건은 이걸 확인해 봐야 되는데요. 2026년도 1월 삼성전자 스마트폰에 탑재될 예정인 엑시노스 2600 뭐 이건 외우실 필요 없고요. 그냥 이 나노 기술을 활용해서 만든 반도체 칩이 정상적으로 잘 나오는지가 중요하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아시겠죠? 요게 잘 되면 앞서서 계속 진짜 관심 가지고 있었던 기업들이 있잖아요. 뭐 퀄컴, IBM, 뭐 현대자동차, 지금 현재 닌텐도, 뭐 애플 등 뭐 테슬라는 이미 뭐 계약을 했고 이런 기업들의 이 그 논의가 현실적으로 많이 바뀔 수 있고요. 나중에는 오픈 AI 같은 기업에게도 반도체 수주를 좀 받을 수 있습니다. 새로운 반도체 수주가 대박을 치면서 움직일 만한 가능성이 또 하나 남아 있는 상황이니까 여러분들께서 역시나 결과 말씀드렸다시피 비중 줄여두신 상태에 있으신 이 자금을 꽤나 연말까지 계속 지켜보셔도 될 거라는 말씀 한 번 더 강조해 드립니다. 아시겠죠? 참고로 말씀드리면 뭐 꼭 제 말대로 하실 필요는 없어요. 제 정보를 보고 어떻게 전략을 세워야 되는지 그냥 감을 잡으시라고 대략적인 설명을 드리는 부분이니까 여러분들께서 제 영상을 보시고 참고하셔서 여러분들의 전략에 잘 녹여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시겠죠? 그래도 부정적인 얘기 말고 긍정적인 얘기를 전달할 수 있어서 오늘도 저는 굉장히 기쁩니다. 여러분 우리 삼성전자 주주 여러분들 6만원 어떻게 버티셨습니까? 5만원 이악 물고 버텼죠? 5만원대 6만원대 드디어 빛이 오고 있습니다. 잘 끌고 가시면서 마지막까지 끝까지 먹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모든 100% 물량을 다 먹을 수는 없어도 비중을 천천히 줄여가면서 리스크 관리를 해가면서 끝까지 그 정도 나머지 절반은 끝까지 먹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 끝까지 잘 가져가면서 수익 볼 수 있을 만한 구간 여러분들께 잘 찾아갈 수 있도록 제가 다양한 영상을 통해서 여러분들께 대응책 계속 브리핑해 드리도록 할 테니까 여러분들께서 여러분들의 시간 잘 아끼시고 효율적으로 많이 잘 쓰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제가 귀찮은 건 그냥 해드리는 거예요. 뭐 대단한 내용 가져가기보다는 아시겠죠? 앞으로도 성실하게 여러분들이 시장에 있는 내용 차곡차곡 모아서 보기 좋게 정리해서 설명드려보도록 할 테니까 잘 시청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제 이야기를 맹신하시기보다는 응용하셔서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좋습니다. 여기까지 오늘의 영상 마무리해 보겠고요. 그 이외에도 더 많은 종목이 알고 싶다. 삼성전자도 뭐 물론 좋겠지만 그 이에 삼성전자가 올라가면 반도체 기업들이 함께 움직이겠죠. 함께 움직일 수 있을 만한 종목이 궁금하신 분들은 제가
자료집 만들어놨습니다. 유리기판, AI 반도체 유리기판 자료집 준비해놨거든요. AI 반도체 종목도 드리고 유리기판 자료 기업도 드리는 거예요. 지금 현재 왜 반도체 시장이 긍정적인지와 맨 마지막 관련된 종목들도 한눈에 보기 좋게 정리해놨으니까 꼭 받아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기 어떻게 받아갈 수 있느냐라고 하면 제가 이재진의 주식 전략실에서 100포인트 무료로 나눠드리고 있거든요. 간단히 좀 설명드리겠습니다. 이재진의 주식 전략실이라고 해서 100% 무료 어플리케이션입니다. 100포인트 무료 어플리케이션은 핸드폰 번호 필요 없습니다. 지금 이제 성함 필요 없습니다. 아무것도 필요 없이 개인정보 정보 없이 이용할 수 있게 만들어놨어요. 가끔 유튜브 보시다 보면 어떤 어디로 문자 보내세요, 어떤 설문조사를 하세요라고 하고 이런 척하면서 여러분의 핸드폰 번호를 노리는 곳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럼 굉장히 높은 확률로 여러분들의 번호가 불법적으로 유통되거든요. 불법적으로 판매되는 거예요. 그럼 가면 몇만 원에 막 거래되고 그러거든요. 그런 일 없게 저희는 애초에 저희는 금융감독원과 금융위원회 정지 인가를 받은 투자자문 업체이기 때문에 그런 쪽에 관심이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100포인트 무료로 그냥 아무것도 없이 아이디 만드시지 않으셔도 되고 핸드폰 번호 입력한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냥 어플리케이션 무료로 이용할 수 있게 만들어놨으니까 이용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시겠죠? 이해되셨어요? 처음에 푸시 버튼만 잘 설정하시고 이용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해당 어플리케이션에서는 급등 추천주 매일매일 드리고 있고요. 앞서 말씀드렸던 자료집 드리고 있고요. 그리고 매일 아침 주요 뉴스 및 시황글도 나눠드리고 있습니다. 이 세 가지만 잘 보셔도 주식시장의 흐름을 여러분께서 예상하시고 투자하시는 데 많은 도움이 되니까요.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어디서 받아갈 수 있냐라고 하면 삼성 핸드폰 사용하시는 분들은 구글 플레이스토어, 아이폰 사용하시는 분들은 앱스토어에서 100포인트 무료로 받아갈 수 있습니다. 검색하는 거 직접 보여드려 보도록 할게요. 어디서 보시면 되냐라고 하면 삼성 핸드폰, 구글 핸드폰 각자 검색하시면 되겠습니다. 검색창에 이재진이라고 검색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검색창에 검색해 보겠습니다. 구글 플레이 스토어죠. 삼성 핸드폰 우측 상단 돋보기 버튼 클릭하시고 이재진 검색하시면 설치 버튼 나옵니다. 이재진은 I자입니다. 이재진 검색해 주시면 되고요. 설치 버튼 누르고 다운로드 받으시면 됩니다. 아이폰 같은 경우에도 동일하게 지금 검색창에 지금 이제 검색하시면 주식 전략실 나오거든요. 다운로드 받아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다운로드 받고 들어오시면 어떤 화면이 나오냐? 이런 화면이 나옵니다. 주식 전략실 메인 화면인데요. 급등 추천주 포착 자료, 유튜브 시청하기 등등이 있습니다. 보시면 급등 추천주를 클릭해서 들어가 보시면 매일매일 급등 추천 종목들 드리고 있고요. 추가적으로 공직을 두 번째 글 클릭해 보시면 여러분들께서 AI 주도주 자료집도 무료로 받아갈 수 있으니까 다들 무료로 클릭해서 이렇게 클릭하시면 무료입니다. 받아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이외에도 급등 포착 자료로 가시면 매일매일 급등 가능성이 오늘 아침에 주요 뉴스와 관련된 종목들 시황 다 드리고 있거든요. 어제 해외 시장이 어떻게 끝났는지, 그 이유는 무엇인지, 그리고 전일자 상승 테마와 관련된 종목은 무엇인지 보통 다음 날까지 영향을 끼치니까요. 그리고 오늘 아침에 주요 뉴스와 관련된 종목들도 적어 드리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이번 주 금요일 같은 경우에는 반도체 관련된 기업들이 주로 올라갈 거다라는 설명드리고 실제로 잘 올라갔죠. 그죠? 긍정적으로 잘 올라갔죠. 이런 흐름들 아침에 어떻게 흐름이 나아갈 가능성이 높은지에 대해서 힌트를 좀 많이 드리고 있으니까 여러분들께서 일일이 하나씩 찾아보기 어려운 내용들은 그냥 압축시켜 놓은 거거든요. 여러분들께서 시간 아껴 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매일매일 보시면 제일 좋습니다. 매일매일 추천 종목 뭐 나간지도 확인해 보시고요.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종목들 중에서도 나갈 수 있겠죠. 그럼 더 올라가지 않겠습니까? 그죠? 좋습니다. 여기까지 오늘의 영상 마무리해 보도록 하겠고요. 다음 영상에 보다 더 유익한 내용과 함께 또 찾아뵐 테니까 다음 영상도 기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모두 끝까지 영상 시청해 주셔서 너무나도 감사드립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